네, 저희 키워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XXX입니다. 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지 보겠습니다. 박지원, 김진표, 윤석열과 똑같은 B입니다. 네, 막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박지원 당선이 저희가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뭔가 막말을 했다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우상호가 했으면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들이지. 윤석열이는 다 똑같들이지.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자,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본래 국회의장 말기에 나가는 것은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지 말고 네. 상정해서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 아까 욕설은 걷어들이는 걸로. 예. 마이크 안 들어올 때는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예. 진짜 마이크 안 들어오고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직접 들으셨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순방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이거 특검법 관련해서 상정을 하고 방망이 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왜 자꾸 여야 합의하라고만 얘기를 하고 뭔가 직접적으로 액션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하다가 지금 들으시면서 뭔가 B가 자주 나왔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수인 듯 실수 아닌 듯인 것 같아요. 뭔가 의미심장하게 좀 세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맨 마지막 좀 전에 영상의 맨 마지막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마이크 안 들어온 것처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네. 그게 진심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 하셨던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이 정말 그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한 65% 이상 지지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찬성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공수처가 내일서부터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준비 과정이 몇 달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수처가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고 네. 그 조사가 지금 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다. 지금 대통령실의 연관성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종섭 전 대사까지 많은 부분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하나 얘기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박지원 당선인께서 네. 의장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장 출마의 가능성을 이걸로 통해 가지고 본인이 좀 피력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여러 가지 포석을 네. 가지고 말씀을 좀 세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인 듯 실수 아닌 실수 같은 발언이었다. 여러 가지 좀 포석이 들어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카메라에 불 들어온 거 뭐를 정치구단 박지원 당선인이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약간 뭐 비슷한 지금 취지이신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당사자만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불 들어온 거 못 봤어요 라고 하면 또 모른다고 되는 거고 봐도 모르고 몰라도 알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이승환 위원장님 지금 순식간에 3명이 나왔어요. 네. B가 나오는 와중에 처음에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를 했지만 박병석 전 국회의장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까지 잠깐 사이에 3명에 대한 비판을 확 쏟아내셨는데 이런 경우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국가 의전 서열 1위와 2위를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쌍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누구와 함께 누구를 대상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요. 내 지지 기반은 개 따 없고 가겠다. 나는 개 할배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정치가 품격은 이뤄도 천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내려갔나라고 하는 그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보여주고요.
박지원 당선인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카메라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르겠습니까? 또 거기서 실수라고 해놓고 그리고 또 이게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정말 국회의장이 되신다면은 네. 우리 정치가 얼마나 천박해질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뭔가 품위는 잃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정치 구단이 빨간불 들어온 거 온에어인지 몰랐겠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 같이 또 의정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박지원 네. 당선인이랑. 지금 말씀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진짜 몰랐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박지원 당선인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확연히 갈리지만 노회하다라는 거에서는 만장일치일 거예요. 노회하다. 그런데 그리고 방송 출연 횟수도 민주당 정치인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저분이 저런 걸 몰랐다. 그래서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무슨 차기 국회의장감 여론조사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네. 박지원 당선인 이름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뭐 추미애, 조정식, 뭐 정성호 이렇게만 나오고 네. 박지원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충격 요법으로 의도적 도발을 한 게 아니냐. 노회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번 도발하고 치고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80 넘어가고 본인이 이제 원로를 자처하는 분인데 네. 아까 우리 이승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정 원로라는 분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정치가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전수미 변호사님. 네, 저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의원 되실 분이니까 당선인께서. 당선인께서 하실 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좀 과격하게 하셨다는 게 뭐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할 만했다. 왜냐하면 속 터지실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영수회담 보면서 국민들 다 속 터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왜 무서운 걸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행동을 하고 계시죠. 영수회담 앞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 그리고 비공개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R&D 문제부터 민생 문제 너무 힘들고 뭐 가족 문제에서 모든 총체적인 문제들, 언론 통제에서 민주주의 연구소의 뭐 관계에 17위, 47위로 떨어진 그런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 독재국가로 가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제발 우리 민생을 위해서 하나로 하자. 민주당 도와주겠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걸 보면서 영수회담 2년 동안 기다려온 국민들 정말 뭐가 됐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아니 영수회담이 했고 의제 던졌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 총선 참패 미니 모르는 거야?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 본인 대통령 무서운지 모른다 말했잖아. 그러한 국민의 분노 쓴소리를 일격에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좀 과격한 표현을 한 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할 말은 하셨다라고 봅니다. 무리한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무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분과는 약간 좀 다른 결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자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장 원래 소속이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일단 민주당 출신인 거죠. 이 자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다가 나온 얘기인 건데 지금 사실상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지금 김진표 의장을 비판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 비판 이게 좀 더 나가서 막말 논란으로 번진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여야 합의 요구한 의장의 B, 민주, GSGG에 이어 또 막말입니다. GSGG 무슨 얘기냐? 네, 2021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었었죠. 그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민주당은 이거 처리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합의를 좀 하십시오 하면서 계속 거부를 했었고 끝내 무산이 됐죠. 그 뒤에 김승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를 시키겠다.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는 뭐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그럼 GSGG가 뭐야? 라고 얘기가 있었죠. 네. 이게 뭐 뭔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막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올려서 한바탕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사과를 하러 갔어요. 네. 사과하러 가서 만난 다음에 질책도 있었고 또 자잘한 격려도 해주셨다. 의장님이 나라의 큰 어르신이신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직접 사과하고 논란을 수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요때 2021년에 요때랑 요번에 있었던 박지원 당선인의 얘기랑 사실 지금 형태가 좀 비슷하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이 좀 달라진 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의장이라면은 우리 당이 얘기하는 거 요거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좀 확고하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도 사실 22대 국회 요번처럼 네. 여소야대였었습니다. 물론 21대 국회의 전반기는 여대 야소였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어쨌든 민주당의 다수석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게 민주당만의 법안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여론, 또 민주당을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갖게 해준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중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답답함,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의사 진행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상대 정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 완강한 그 반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장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 여야가 굉장히 이렇게 그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누구냐? 국회의장이다. 의장이 먼저 이 과정 속에서 여야의 충분한 입장을 수용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그래도 안 되는 경우라면 뭐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들을 좀 원만하고 매끄럽게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하고자 했던 게 좀 격하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2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도 지금 192대 108이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의석수의 차이가.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일방통행만 있을 것이냐. 그 과정이 아니라 의장이 적극적인 역할,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 그 거대 야당의 어떤 그 독주도 좀 챙겨가고 또 이 반대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뭐 국민의힘도 안고 가고 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치의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얘기해 봅니다. 네. 적극적인 중재. 그러면서 협치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머리가 아픈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민주당에서 이 법을 꼭 처리를 해야 되는데 라는 의지가 좀 확고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만평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네. 지금은 국회죠. 국회고 지금 여기 이거 뭐 불도저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있는데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박지원 당선인이 앉아서 돌격 앞으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신지호 의원님. 네. 요 만평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 도발이다 하는 것을 저희 한컷 그 만평으로 좀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지원 당선인은요 이제 뭐 곧 5월 말에 저기가 되는데 저건 뭐 명백한 징계감입니다. 명백한 징계감이고 그리고 아까 뭐 그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굳이 소환하는 거 보니까요. 저 만평이 암시하는 대로 국회의장 개딸들아 여기 나도 있다. 나를 좀 봐달라.
그런 선거 운동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는 개딸 지지층을 앞세운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또 해주셨어요. 네. 지금 문제는 지금 오늘 화두가 아마도 최상병 특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저희가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키를 갖고 있는 건 결국 아까 박지원 당선인한테 힐난을 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일 겁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압박 커진 김진표 특검법 본회의 처리 야 요구 수용할까? 이승환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김진표 의장을 이 정도 몰아붙였다면은 네. 김진표 의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국가의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처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네. 합의해 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합의의 공을 여야로 해서 김진표 의장의 어떤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서의 그런 격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박지원 당선인의 이런 막말 논란이 이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10년 전에도 광주 비하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술을 먹었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 사과는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김진표 의장에게 사과하러 가야죠. 이런 모습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압박에 의해서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회가 다음 대수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보여주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합의의 여지는 남겨놔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표 의장 압박이 가해지겠지만 국회 어른이라면 좀 더 합의 시도를 권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수미 변호사님. 네, 김진표 의장께서 이제 시대의 정신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어른으로서 이제 할 일을 하셔야죠. 국민들이 단순히 뭐 개딸이나 그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국민의 눈에 그러니까 정치인의 눈에 국민이 없으면 정말 국민들 눈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눈에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로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국회의장을 하는 이유가 의전서를 1, 2위 그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이제는 그런 그 순위가 아니라 어른이니까 대접받아야 데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들으셔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본인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대 정신이구나. 역사적 흐름이구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구나.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의 눈물을 내가 이제 의장으로서 이걸 막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분명히 국회의장은 어른이다, 어른이시다, 이제 어른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대되는 역할이 조금 달랐어요.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국회의 어른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